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진도는 다 나갔지만, 스스로 정리하기,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여기 안에 있는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오늘 푸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선생님이 약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20분간의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들, 그리고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까지 다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20분 드릴게요.
우리가 약속한 20분이 다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의 압력이라고 해서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하여 용기벽에 그렇죠.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기체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용기벽에 충돌하기 때문에 기체 압력은 그렇죠. 모든 방향이죠. 모든 방향. 자, 3번. 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압력을 높이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줄어들고 기체 압력을 낮추면 다시 그쵸. 늘어난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엔 5번입니다. 자, 여기 5번을 빈칸 5번을 채우기 전에 여기 있는 그림 여러분들 한 번씩 보세요. 압력을 높이거나 압력을 낮추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고 충돌 횟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죠. 자, 5번입니다. 자,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부피는 그렇죠. 늘어나고 자, 그리고 기체 온도를 낮추면 기체 부피는 그렇죠. 줄어든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는 오줌 싸개 인형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제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기체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인데, 이제 기체 입자의 운동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기체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들 또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가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여 압력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충돌하는 힘 때문에 압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기체 압력은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이라고 했어요. 용기벽에 충돌하는 입자의 수가 많아지면 그렇죠. 압력은 당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2번. 주사기에 일정한 양의 기체를 넣고 입구를 막은 다음 자, 피스톤을 눌렀을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각각 고르시오. 자, 변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가라고 했죠. 가. 자, 가를 변하는 거, 나를 변하지 않는 거. 자, 그럼 기체의 부피는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자, 변하죠. 피스톤이 약하게 눌렀을 때, 세게 눌렀을 때를 살펴봤을 때 기체의 부피는 변했어요. 자, 변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입자의 수는 변하지가 않죠. 자, 입자 사이의 거리도 그렇죠. 변하죠. 자, 기체의 질량은 그렇죠. 질량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기억 디귿, 나는 리을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자, 보기를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현상과 온도에 따라 기체가 변하는 현상을 구분지어 나타내시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압력은 가, 온도는 나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체 연료를 그죠? 압축하여 용기에 저장한다. 이것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현상이겠죠. 자, 겹쳐진 그릇이 잘 분리되지 않을 때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잘 빠진다. 자, 그렇죠? 부피 팽창, 온도에 따른 기체가 팽창하는 현상이니까 나가 되겠네요. 자, 디귿. 감압용기에 따라 과자 봉지를 넣고 공기를 빼내면 과자 봉지가 부푼다. 이것도 압력 변화를 통해서 부피 변화의 현상이다 라고 우리 전 시간에 저번 주에 실험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죠. 자, 이번에는 스스로 정리하기입니다. 스스로 정리하기니까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를 간단한 모형을 이용해 나타낸 것을 우리는 그렇죠. 입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입자 모형. 자,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 자, 증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땡땡과 증발 현상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그렇죠. 확산. 자, 확산과 증발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죠. 자, 4번입니다.
기체를 이루는 입자가 끊임없이 움직여 용기 벽에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기체에 뭐가? 압력이 생긴다. 압력. 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줄어든다. 줄어들고 반대는 늘어나게 되겠죠. 자,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하여 용기의 안쪽 벽에 강하게 충돌함으로 용기벽 면이 일어나면서 기체 부피가 늘어난다. 자, 이렇게 6번처럼 설명하기도 하고 6번처럼 자, 6번처럼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온도가 상승을 하면 이제 기체들 간의 간격, 기체 입자들 간의 간격이 넓어지면 또 부피는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과서에선 6번처럼 설명을 합니다. 자, 2번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모든 방향으로 기체 확산이 일어나죠.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도 활발해지죠. 액체 표면에서 입자의 운동으로 증발이 일어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끓는 점은 뭐라고 했었어? 끓는 점. 그러니까 끓는 점이 아니라 끓음. 자, 끓음은 뭐라고 했어? 액체 표면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입자의 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현상을 끓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온도가 높아지면 확산과 증발이 더 빠르게 일어나죠. 그죠? 왜? 운동성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자, 기체 확산이 일어나게 하려면 열을 가해 주어야만 한다. 자, 열을 항상 가할 필요는 없어요. 기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열을 가해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자, 기체의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들의 무게 때문에 아래쪽으로 아니죠. 모든 방향으로, 그죠? 모든 방향으로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자, 무게도 지어줘야겠죠. 그럼 여기에 무슨 말이 써야 될까?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가 맞겠죠.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한 부피에서 기체 입자 수가 많아지면 기체 압력도 그쵸. 입자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충돌의 수가 그죠? 충돌의 수가 많아지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체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자, 디귿. 기체 압력은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용기벽에 충돌한다. 그쵸? 충돌하면서 기체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4번입니다. 기체 압력과 부피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써져 있죠. 자, 기체 압력을 가하면 기체 부피가 줄어들죠. 그죠? 자, 기체 압력을 가하면 기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쵸? 자, 우리 아까 그림에서 추를 올려놓은 그 그림 보셨죠? 그렇죠? 우리 전 페이지 보면 요 그림 봤을 거야. 자, 요 그림을 봤을 때 추를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 부피가 감소했었죠. 자,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과 니은 맞죠? 자, 기체의 압력을 가해도 기체 입자의 충돌 수는 변해서 압력이 변하는 거야. 변하기 때문에 압력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자,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것과 관계 있는 현상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 기체 부피가 변하는 거. 그쵸? 1번 정답이 되겠네요. 왜? 하늘 높이 올라간 풍선이 터지는 이유는 선생님이 그때 예전에 그랬어. 지표로 갈수록 대기압이라고 하는 게 높기 때문에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면 기압이 떨어지죠. 기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는데 자, 풍선이 이렇게 막 올라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대기압은 낮죠. 그죠? 대기압은 점점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바깥 안쪽에 있었던 풍선의 기압이 커지는 거죠. 그죠? 자, 안쪽에 있는 기체 입자들의 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압의 힘보다 지표에 있을 때보다는 약해지니까, 대기압이 약해지니까 안쪽에 있었던 공기들이 미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면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피가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줄다리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이 더 강하냐, 누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부피가 커지고 작아지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답은 1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1번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3번 여름철에 도로를 달리는, 그렇죠? 자, 여름철에 도로로 달린다. 그러면 바퀴가 팽팽해진다. 이거는 온도 때문이죠. 온도. 자, 한여름에 과자 봉지 창가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자, 물이 조금 들어있는 페트 모양을 마개로 막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이것도 온도에 따른, 온도가 내려가면서 부피가 작아지는 현상. 3번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 커지는 현상. 자, 4번도 마찬가지죠.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그림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라고 써져 있죠. 자, 온도를 높였대요. 그럼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죠? 발발. 자, 발발해짐 또는 발발. 자, 용기벽에 어떻게 된다? 강하게 충돌함. 부피가 커진다 또는 늘어남 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7번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던 빈 유리병 입구에 물에 적신 동전을 올려놓고 그림과 같이 두 손으로 유리병을 감싸주면 동전이 들썩거린다. 그 까닭을 입자의 운동 그리고 기체의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한번 설명해 보자 이거죠. 자, 일단 여러분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했으면 이 빈 유리병은요 온도가 굉장히 차갑겠죠. 근데 여러분들 손으로 감싸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즉 가열이 이루어집니다. 자, 가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동전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요 이 빈 공간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온도가 차가운 상태에서 높아지니까 여기 있는 공기의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발해지는 거죠.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면 용기벽에 강하게 충돌을 할 테고 강하게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부피가 어떻게 된다? 늘어남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답을 그대로 써도 돼요. 그대로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1학기 때 진도 상황 속에서의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복습을 했었기 때문에. 자, 음식을 조리할 때 나는 냄새만으로도 어떤 음식을 조리하는지 알 수 있고 조리를 하는 곳 근처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까닭을 얘기를 해봐라. 자, 사실 증발과 확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열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주변으로 확산하고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음식 냄새가 맡아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자, 음식을 자 불러드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불러드릴게. 자, 음식을 조리할 때는 열을 가함으로 음식에 들어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자, 활발해져.
증발이 활발히 일어난다. 증발이 활발히 일어난다. 자, 또 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주변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자,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자, 한번 다시 불러드릴게요. 자, 음식을 조리할 때는 열을 가함으로 음식에 들어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증발이 활발히 일어난다. 또 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주변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자, 탐구 능력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이 물이 조금 담긴 배터리 접시의 가장자리에 동전이 잠겨 있대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이용하여 손에 물을 적시지 않고 이 동전을 꺼내는 방법을 설계하시고. 자, 준비물은요, 양초, 성냥, 유리컵이네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을 해서 이 동전을 꺼내야 되는데 손에 물을 적시지 않는 조건에서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자, 유리컵이 이렇게 있죠. 뒤집어진 유리컵입니다. 자, 뒤집어진 유리컵 위에 양초에다가 그러니까 성냥을 이용해서 양초에 불을 켜요. 그리고 나서 이 유리컵을 가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가열을 시켰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공기도 같이 가열이 되겠죠. 공기도 가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가열된 상태를 가지고 뒤집은 상태로 여러분들 뒤집어진 상태로 이렇게 배터리 접시 위에 거꾸로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유리컵이 식음과 동시에 여기 안에 있던 공기들도 냉각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공기의 부피가 수축해야 되거든. 근데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안에 있었던 물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수면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동전을 우리가 불 묻지 않은 동전을 우리가 손으로 꺼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유리컵을 가열을 시켰죠. 이번엔 그냥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 유리컵이 이렇게 있고 자, 다시 양초를 이 배터리 접시 위에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성냥을 이용해서 불을 켜고 그리고 나서 얘를 덮어버려. 자, 이렇게 덮어버리면 여기는 되게 뜨겁겠죠. 그러다가 산소가 차단이 되겠죠. 산소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산소 차단이 되면서 이 불은 자연적으로 꺼집니다. 자연스럽게 꺼져요. 그렇게 되면 온도가 뜨거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얘가 냉각이 되면 다시 또 공기의 부피가 줄어든 만큼 이 물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안으로 들어오면서 동전을 우리가 꺼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10번은 자, 그림과 같이 빨대를 제외한 부분은 밀봉되어 있는 컵에 음료수가 담겨 있대요. 그래서 빨대를 이용하여 음료를 조금 마신 후 컵을 냉장고 속에 넣어두었다가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 컵을 꺼내 두었더니 음료수의 일부가 빨대를 통에 넘쳐 나왔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한번 이용을 할게요. 자, 만약에 사람이 빨대를 물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자, 이게 사람인지 무슨 생명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빨대를 물고 입속으로 음료수가 입으로 들어오는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람이 빨대를 입에다 물고 음료수를 마실 때는 분명히 흡입을 하겠죠. 자, 흡입을 할 텐데 쑥 빨아들일 때 이 빨대 안에 있었던 공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공기들이 식도를 타고 또는 폐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던 공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공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빨아들일 때 그리고 평상시 빨아들이지 않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는 공기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기가 없다. 자, 입자 모형으로 생각했을 땐 공기 입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없어졌다고 아예 없어진 거 아니니까 화살표로 좀 선생님 대신해서 좀 필기를 하면 이 공기 입자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빨대 속 안에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기압. 그죠? 빨대 속 안의 기압은 분명히 낮아질 겁니다. 공기 입자가 적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존에 받고 있었던 이 대기압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대기압. 이 대기압에 의해서 이 대기압이 이 컵 속에 있는 음료수에 그림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은 이 빨대 속에 여러분들 기압이 떨어진 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가 되셨고, 자, 그리고 대기압에 의해서 대기압이 이 컵과 그리고 컵 속에 있었던 음료수까지 대기압을 받고 있죠. 자, 대기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압이 빨대 안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정리해서 한번 좀 설명해 봅시다. 자, 빨대 속 안에 있었던 기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기압에 의해서 빨대 속으로 음료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렇게 씁시다. 자, 빨대로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에 들어있던 공기를 들이마시면 빨대 속의 공기가 감소하면서 빨대 속 압력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자,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에 따라 대기압을 받는 음료수가 빨대를 통해 위로 입까지 들어간다. 자, 다시 불러드릴게요. 자, 빨대로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에 들어있었던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빨대 속의 공기가 감소하면서 빨대 속 압력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대기압을 받던 음료수가 빨대를 통해 위로 입까지 올리게 된다. 또는 입까지 들어가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시겠죠? 자, 설명이 살짝 좀 복잡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한번 좀 생각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2번입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컵을 꺼내 두면 음료수의 일부가 넘쳐나오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여러분, 이거는 온도와 기체의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처음에 냉장고 속에선 들어있을 때는 컵이 차갑나요? 아니면 미지근하나요? 그래서 차갑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상온에다가 두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에 따라 컵 안에 들어있었던 공기는 팽창이 되면서 음료수를 밀어내면서 음료수의 일부가 빨대를 따라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빈 공간 내에 처음에 온도가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분명히 상온에서보다는 작겠죠. 수축 상태가 됐겠죠. 그러다가 꺼내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팽창이 되죠. 그러면 이 팽창되면서 음료수를 밀어내죠. 근데 이 음료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은 빨대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밀어내면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오겠죠. 자, 이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써봅시다. 자, 냉장고 속에서 차가워진 컵을 꺼내두면 컵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에 따라 컵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음료수를 밀어내므로 음료수의 일부가 빨대를 따라 넘쳐 나오게 된다. 자, 냉장고 속에서 차가워진 컵을 꺼내 두면 컵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에 따라 컵 안에 들어있는 공기 부피가 늘어나면서 음료수를 밀어내므로 음료수의 일부가 빨대를 따라 넘쳐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10번이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기압, 정확하게 이 기압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문제를 좀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0번에서 이제 가로 1번의 경우에는 이제 기압에 대해서 기압과 그리고 또 대기압이라는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 입안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서 이 안에 기압이 낮아지고, 기압이 낮아짐에 따라서 대기압을 받고 있었던 이 음료수가 기압이 낮은 빨대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음료수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원리였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줌 싸개 인형이랑 원리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안에 있었던 공기가 상온에다가 두면 팽창을 하면서 밀어내면서, 그죠? 팽창하면서 음료수를 밀어내서 이 음료수가 이렇게 빨대통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죠? 오줌 싸개 인형이랑 똑같은 원리가 되겠죠. 자, 해서 우리가 10번까지 문제 다 풀었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 단원이죠. 그래서 가스 안전 공모전의 경우에는 일단 선생님 좀 계획을 좀 더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 요 단원을 좀 학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길었는데 이 정도까지만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